네, 임상석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국제항해 상선 세기사 수급 전망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왔던 아리마맥스 외에 또 다른 모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서 두 가지의 차이를 잘 확인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제2 주제 발표인 전용우 교수님의 K사 수급 차질과 추진 대책 및 과제라는 주제로 이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혹시 정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 15분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수급 차질의 원인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간에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은 해기 반절이 예상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 후에 대책과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 원인은 앞에서 수급 이제 전망을 한 것은 어떤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볼 점이 많습니다. 특히 산하 직급별 불균형 이 부분은 종전 연구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강조했던 것이고요. 이런 노사합의에 따른 시니어가는 많이 이제 수요가 막 지속적으로 유지되나 주니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불균이 심화된다는 문제고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탱크의 선종별 불균형은 현재 개선되지 않고 쭉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역시 이제 상급 기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작년과 또 금년을 비교해보면 그것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회의사 공급은 종전 2015년 ICS 빔코의 예측이 나오는데 최근에 새로 이제 나왔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역시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선선 실습을 하지 못하는 선원들이 많이 쌓여 있다. 이게 한 3년 정도 밀렸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시장에 회사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코비드-19의 생성 기피를 심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 요인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상선 회사 이직률이 증가를 해 왔었는데 2013년도에 2.5%였던 수준이 껑충 뛰어서 2018년도에 20.3%, 그리고 그 이유는 조금 이제 개선이 됐던 16% 정도. 이것은 아마 시장에서 회계사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그 내부를 다시 들여다보면 주니어 세대의 이직률은 매우 높다. 특히 사망기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령 인구의 감소와는 향후 해양대 학교들이 서는 학생 모집에 큰 애로를 겪을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우리 수급 불균형이죠. 수급 불균형은 위에 이제 그래프는 전체 상선 회계사를 말한 것이고요. 밑에 것은 6,000톤 이상의 대형 상선에 대한 것인데 수치치를 보면은 밑에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오래전에는 이처럼 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회계사는 수요가 선장과 사망사가 똑같이 한 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그동안 이렇게 쭉 뻘뚝지를 써서 시니어는 이렇게 많고요. 주니어는 적은 이런 상황. 이 상황이 이제 금년 3, 4분기 데이터를 가져와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져와서 이것을 봤습니다. 봤을 때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이죠. 이 문제는 지적이 되어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회의사는 앞서서 나왔습니다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2019년 말과 2020년 말을 대비해 보면 2,558명의 회계사를 고용했었다가 작년에는 약 300명 정도 더 고용해서 특히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700명 수준에서 1,000명 수준으로 더 많이 고용을 해서 외국인 회계사를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국인 초급 회계사의 고용보다는 외국인 초급 회계사의 고용이 증가했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회계사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항행 회계사가 8,800명 수준에서 8,679명 수준으로 줄었는데, 외항선을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 그 외항선이 늘은 것은 해치 선원들이 약 300명 정도, 200명 줄고요. 그리고 그 인원이 외항상선으로 이동했지 않나, 이렇게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타내 드러나고 있습니다. 탱크 수급 불균형은 왼쪽 거는 선원이고 오른쪽 거는 선박인데, 이처럼 선박은 증가하나 선원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현재 탱크 일과 관련한 공급 현황을 보면 탱크 직무 교육 입자가 이제 역시 회계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인원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요 전망을 했을 때도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문제가 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내양성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끌어들이는 힘이 좀 있는데, 해치의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고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외 취업선을 위해서는 이런 탱커 선정에 대한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2018년까지 데이터인데, 점진적으로 고령 회계사가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데이터, 작년도와 금년도의 데이터를 19년과 20년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왼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선장이죠. 선장인데, 선장들은 3, 4, 50, 60대인데 4, 5, 60대가 이렇게 쭉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원이 그래도 있어서 선장은 지속적으로 좀 공급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 보이고요. 그러나 기관장이 이렇게 쭉 되기 때문에 향후 기관장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기관장이 은퇴했을 때 큰 차질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이 현실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 공급 구조는 앞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좀 간단하게 맨 밑에 거 잠깐 보면요. 현재 전체 회계사가 금년 현재 25,00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건강 악화, 카뎃 수가 이제 실수를 못한 카뎃이 급증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선박의 방역 문제라든지 선원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선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조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직률인데요, 구체적으로 맨 위에 거는 상선 회계사 전체 이직자 숫자로, 중간에 있는 것은 이직률의 추이율입니다. 그래서 이직자 숫자와 이직률은 비슷한데, 그래프를 보면은 이직률이 쭉 증가하다가 최근 2019년, 2020년에 이르러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선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에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러나 그 밑에 걸 보면 급수별로 보면 이제 이게 급수가 1, 2, 3, 4급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4급이고요. 맨 밑에 있는 게 1급인데 1, 2급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3급과 4급은 4급의 경우에는 63%까지 올랐죠. 2018년까지. 그러다가 최근에 이래서는 이제 43% 정도 줄었는데 3급의 경우에는 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26% 정도. 그래서 특히 대형 상선에서 이제 중요한 인력인 3급 회계사의 이직률이 줄어들다가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종년 연구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환경 인구의 감소 추이입니다. 이 추세는 현재로서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했으나 개선되지 못했고요. 따라서 향후 이 추세는 변경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5년까지 회계사의 졸업 정원이 결국 인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4,000여 명 정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이 벌어진다면은 다른 대안을 찾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그 선업 시장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거의 어렵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회기 단절이 추정되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작년도에서 연구한 표를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제 상하 직급 간 불균형이 있을 때 이것을 시정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회기사가 시리어 복사를 공급받지 못해서 나아가서는 전체 인원수가 점차로 줄어서 실질적으로 예컨대 향후 한 이제 30년쯤 되면 지금 이제 있던 5,600명 정도 있던 수준이 2,8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경제적 가치 감소도 무려 5.1조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전체 숫자로 봤을 때 나타난 거하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회계사 수급의 균형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현재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포인트가 직급별 수급의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되고 탱크 회계사의 수급 불균형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는데 오늘은 상하 직급 간 임금 체계의 조정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직급별 불균형은 원인은 초급 회계사가 첫째는 초급 회계사가 경영 업무를 끝내고 나면 이중률이 크게 최근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 회계사의 이직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반 국제 선박은 선정기관장만 한국 선언을 승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합의는 결국은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하급 회계사도 문을 좀 열어서 국제가 해야 되는데 실존의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초급 회계사의 임금 수준이 다른 제3국선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직접적 불균형의 원인으로 진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청년 회계사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노사정이 통일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국가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노사도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정 부분 내국인 회계사를 고용할 때 내국인 회계사 청년 고용을 했을 때에 국가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 저들이 산정한 인원은 약 한 800여 명을 고용을 하게 되면 연간 약 한 16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국가와 선주와 노동조합이 평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 부분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톤세의 혜택을 받는 선주들이 특별히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두 번째 방안은 내부 회계사를 고용했을 때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또는 사회보장 기여금을 깎아주는 이런 제도는 영국이나 노르웨이 등에서 널리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필수 지정 일반 선박의 운영 개선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 차질이 있다는 문제는 수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은 내분 회계사의 고용 인원을 상한율을 좀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문제고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노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회계 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상한율제를 하기 어렵다면 국제항해 회계사 유지 인원을 일정 인원, 저희들이 연구한 바로는 9,900명 정도를 설정해서 유지해 줘야만이 되겠다. 현재 금년 3, 4분기 인원을 보면 이미 인원이 줄어서 8,700명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속되면은 회계 단절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 회사의 고용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 역할도 필요하고 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에 가면 그러면 회계사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느냐? 앞에서 봤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빅코에서 예측한 인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8만 9천 명의 인원을 더 많이 공급해야만이 세계 선대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당 회계사 수요도 1.3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는 아마도 회사 노동 대박의 가루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적당 인수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업계가 청년 회계사의 고용이 증진되도록 제도를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사 공급의 탄력성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지정교육기관 중에서 정규 양성기관은 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최근에 공급 과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양성인을 120명에서 60명으로 줄여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선대가 늘어났고 특히 금년도에는 3, 4분기 현재 1161척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상선 회계사의 수요에 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경우에는 양성 정원 제도를 좀 도입하고 정원의 일정 부분 공급하면서 정감에 따라서 기민하게 연동해서 공급을 해주는 이런 방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나온 수급의 예측을 매트릭스로 풀어보면 연간 4년간 126명 정도는 육성을 해줘야 수급에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양성기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특히 고등학교 인력을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계 대학에서 해사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특례 인원을 계약 확보의 전문 외도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증가시켜서 하게 되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대학교를 가고 싶던 사람들에서 문을 열어서 학점 인력제 등을 활용해서 대학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해서 평생교육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양계 대학에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졸업생 취업률도 유지하면서 또 성성기관 확대의 노력을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하는 대책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임금체계 조정인데요. 우리나라만이 특히 직급 간의 임금의 격차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2, 3항 사이에서 1항 기수로 올라갈 때 임금의 격차가 136.2%에서 145.2% 수준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를 보면은 약 180%에서 190%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임금체제를 좀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사 교육 체계의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상급 직원을 육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열심히 이제 인사에서 노력을 하는 수준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제부터 상급 직원을 올려주는 이런 교육 체제로 완비하기 위해서는 상급 회계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를 변경하자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일어나서 기술 혁신이 급격히 일어남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 시스템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 공유형 신기술 종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교육계의 세력이라고 보이고요. 그 밖에 상급 회계사 육성하려면 공무원 채용할 때 경력 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별도 토론 시간에 더 말씀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해양사업부에서도 특히 기관장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있는 것처럼 선박기술 명장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좀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상문화 개선에 관련해서도 아마 토론 시간에 좀 얘기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선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연령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죠.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선박은 일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간에 보면은 생활하는 공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안 한 면이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생활 공간에 있어서는 뭔가 활력이 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좀 제도화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선대에서는 스스로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협업해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생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의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는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기 위해서 상부 산학 협의를 좀 해서 세미나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소통 문화 형성도 최근에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제도화해서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에 육상에 보면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많은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우리 바다에는 매뉴얼이 좀 적죠. 그래서 상부 대학이나 교육계가 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연동해서 선제 소통 매뉴얼을 좀 개발해서 보고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응 경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역시 한 회기사가 배를 타고 육상으로 진출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전체 인생 프로그램이 바닷속에 이렇게 확립이 되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양성은 잘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선언의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은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전혀 아직까지 이것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행동할 때가 되었다 하는 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대학과 또 산업계가 좀 협력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를 내릴 때 어느 정도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육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것은 그렇게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향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그리고 디카보나이제이션 관련 교육 구축 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한 다이어그램입니다. 현재의 이 면접들을 보면 현재는 이런 교육 체제인데 장차는 친환경 자율성 스마트 기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양성 체제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번 체계를 만들어서 이 체제를 여러 가지 다른 교육관에 이제 공유, 보고, 확산하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연구하고 필요한 장비도 개발해서 시범 운영을 한 후에 특히 행사 교육은 국제 표준화를 거쳐야만이 이제 실제로 실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표준화와 국제 표준화를 거쳐서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우리 대학에서는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가 협의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아마도 약 1년 내지 2년 후에는 구체적인 연구 개발을 할 것 없고요. 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인력 육성 다이어그램을 이어갔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장비 등이 필요하고 이것은 비단 스마트 행사뿐 아니라 국상의 인력까지도 서로 연결되어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후 생각하는 여러 가지 훈련 장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의 개념도를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했는데요.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부 주제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임상사 교수님과 전영호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영호 교수님 발표 내용은 단순한 수급 전량에 대한 우상향, 우하향 문제 또는 단기적인 전망 문제를 벗어나서 거시적 측면에서 선원들에 대한 육성, 역량 강화, 문화 개선, 병역 개발 프로그램, 더불어서 디카보나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대비한 메타버스 기반의 선원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 비전까지 설명해 주신 아주 인사이트 깊은 토론이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